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얼마 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한 명이 숨졌는데요.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함께 시공사인 포스코 EN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확보한 자료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철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다쳤고 50대 작업자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12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공사 포스코 ENC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겁니다.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 수사관 약 50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시공과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떨어진 철근에 작업자가 맞아 숨진 만큼 붕괴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압수물을 토대로 원하청 도급 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현장 소장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5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는 올해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5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지난 8월 외국인 노동자의 감전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강력 경고가 나온 지 넉 달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수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면 포스코 ENC에 대한 고강도 행정 조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일타 강사 현우진, 조정식 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 현직 교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능 관련 문제를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팀까지 꾸려 문제를 만들어 학원가에 팔거나 판 문제를 그대로 내신 시험에 출제한 교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는 지난 2023년 교육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직 교사 70여 명과 학원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기서 강사 11명 전원을 포함해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긴 피고인 중에는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조정식 씨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씨와 조 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 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전달했고 조 씨는 8천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에겐 EBS 교재가 나오기 전 문항을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현직 교사들 중에는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문항을 판매하거나 수능 문제 출제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져 향후 법정 다툼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살펴봤더니 오피스텔과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수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자격도 없이 월세 수익을 챙기거나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오피스텔을 산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의 미심쩍은 행위는 부동산 쇼핑 논란을 낳은 아파트 거래를 넘어 오피스텔과 토지 매매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4억 원 가까이 주고 산 외국인 A씨. 자금 출처를 소명하랬더니 대부분의 돈을 해외에서 직접 현금으로 들고 오거나 송금받았다고 답했지만 외환 당국의 신고는 없었습니다. 자금 불법 반입, 이른바 환치기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자격도 없이 임대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90일 미만 단기 체류로 들어온 외국인 B씨는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임대업자 행세를 하며 매달 월세를 챙기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법인 자금을 제 돈처럼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C씨는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38억 원을 빌려 49억 원짜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회계 처리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오피스텔 토지 등 외국인 이상 거래 167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 의심 행위는 126건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론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사례 외에도 편법 증여와 대출 자금 유용,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은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와 함께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여담스 TV 곽준영입니다.